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수능 완성의 윤정원입니다. 자, OT 잘 듣고 오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수능 개념,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것으로 만든 그런 기본기, 그런 실력들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자, 1등급 독해 완성을 목표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열심히 달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적, 주장, 시사점이 되고요. OT에서 여러분 제가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런 연습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아하, 내가 생각했던 힌트를 나름대로 솔루션 키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제가 풀어가는 방법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도 조금씩 성적이 그리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을,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목적, 주장에 관련해서 이러한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거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안 나네요. 자, 목적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항상 이 표현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얘가 나오면은 아하,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구나 체크해 두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목적 문제의 솔루션 키다. 자, 만약에 주장 문제가 나오면요, 당위성의 조동사, 주장은 뭐뭐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흘러가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당위성 조동사를 찾아서 must나 그렇죠, 뭐 should나 ought to 그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좋은 시그널이 바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주장을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내는 시그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두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Let's check it out 한 문제와 exercise 6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 거야. 한꺼번에 7문제를 그냥 다 풀어볼 겁니다. 상당히 해석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해석이 일단 다 끝나면서 아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지문 속에 있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씩 중요하게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Let's check it out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보면은요, 일단 쫙 읽어봤을 때 아하,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 어떤 일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글이겠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죠. 2번 이상 반복이 되는 단어를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리안 마르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가 이해하기에 has worked with you. 당신과 일을 했습니다. 즉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알기에 당신과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몇 번의 아니면 몇 개의 홍보 프로젝트에서. 당신 이 사람 아시죠? 그 사람한테 당신 이름을 받았습니다. 리안이라는 사람은요, close friend of my mother's, 우리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시고요. has been very helpful, 아주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in assisting me, 나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뭐 할 때요? in obtaining an entry-level position in the telemarketing field. 그렇죠? 텔레마케팅 분야에서 뭐 들어가는 수준의 포지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아, 말단 어떤 일자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내가 획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Leanne은 felt, 이렇게 생각했어요. I would benefit,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뭐로부터요? 당신의 아주 폭넓은 그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당신을 추천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의 성공적인 part and full-time employment. 뭐 시간제, 전일제, 고용. 그렇죠? 근무를 했다는 얘기겠죠? 어디에서요? Sales administration. 얘는 관리니까 영업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지원 부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worked most recently. 가장 최근에는 어디에서 일을 해오고 있냐면요, telemarketing, direct mail. direct mail은 뭐지? 바로 메일을 보내는 건가? 요거는 바로 홍보용 안내물입니다.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우편물, 그 다음에 marketing and sales for a variety of companies. 그죠? 많은 회사에서 영업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일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나왔어요. I would like to meet with you.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Briefly. 짧게나마. 그쵸? 잠시. 이런 뜻입니다. 뭐 하려고요? To discuss about 쓰죠? Your insight into the industry. 그 산업 분야에 관한 당신의 뭡니까?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당신의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잠깐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솔루션 키가 등장했습니다. Any advice you could provide for my job search. 내가 일을 구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어떠한 advice, 뭐죠? 조언도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I'll contact your office. 연락드리겠습니다. On Friday morning에. 뭐 하려고요? To see if는 뭐뭐를 확인하다. 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지 잠시 동안 언제 at your convenience 이 표현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편하실 때에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이러이러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의 영업 실적 올리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쭉쭉쭉쭉 내려가서 구직 관련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만나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스피디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구직 관련 조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한다. 솔루션 키를 뭐로 보시면 되겠어요?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당신을 잠시나마 만나고 싶습니다. 되겠죠? 자, 구문은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요. 중간 부분에 who가 나오면서 I understand가 나오고 그 뒤에 has worked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보면은요, I understand에 제가 생략할 수 있다고 괄호를 쳐놨어요. 추가적으로 삽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분은요, 당신과 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만약에 여기 자리에 who 대신에 whom이 만약에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틀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 understand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has거든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om이 들어가서 문법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문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 관계대명사, 즉 관계사 절 속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상황이 간혹 등장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exercises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가지치기 나무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Once again, 다시 한번 we have had to hire someone. 누군가를 고용해야 했어요. 뭐 할 사람입니까? To clean our rain gutters. 이게 뭐지? 빗물 바지가 되겠습니다. 빗물 바지를 청소해줄 누군가 우리 또 고용해야 됐어요. 그쵸? 그리고 그 빗물 바지는요, which had become clogged. 이건 막히는 거잖아요. 뭐로 막힙니까? 나뭇잎으로 막혀. 근데 그 나뭇잎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maple tree, 단풍나무인데 그 단풍나무가 어디 있어요? 당신의 소유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신 소유주에 있는 maple tree가 that hangs over into our yard. 우리 뜰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뜰에 넘어온 거기에서 떨어진 나뭇잎 때문에 이게 rain gutters라는 게 딱 막혔어. 뚫어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을 했다. 지금 조금 불만이 섞인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When I mentioned this to you last fall. 지난 가을에 한번 얘기를 했었구나. 그런데 you said, 당신이 얘기했죠. You would have the tree pruned. 이 단어가 뭐지? 혹시 밑에 있나? 있네. 가지치기를 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해지질 않았네요. 왜 거짓말하는 거야? 다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I want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you as our neighbor. 이웃으로서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But 그런데 I'm also unhappy. 웬만하게 기분이 나빠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할 텐데 나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At expense.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inconveniences. inconvenience 뭡니까? 불편함이죠.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This tree.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I've consulted with our attorney. 변호사랑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he informed me that. 그가 나에게 뭐라고 알려주느냐? We have the right.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를요? Trim. 가지 치는 거죠. 다듬는 거죠. 우리가 가지를 치고 심지어는 remove any branches that cross the property line. 자, 재산 경계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 재산, 소유지 경계선을 넘어오는 어떠한 나뭇가지를 trim하거나 remove 할 수 있는 권리 우리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할까요? 그런 얘기죠. Before we make that sort of arrangement. arrangement, 조정, 배열? 조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조정이나 그러한 종류의 대책을 하기 전에 We would like to ask you
또 나왔어요. 그죠? 목적에 이런 것들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키 솔루션으로.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ask가 뒤에 to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뭐뭐 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Do it yourself. 스스로 좀 하시죠.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그죠? It may save the tree. tree도 save 할 것이고요. 그리고 it would certainly, 분명, save our friendship. 우리의 우정도 구해줄 겁니다. I'll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빨리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그래요. 나뭇가지 쳐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마당으로 넘어온 나뭇가지 처리를 요구하려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른 선택지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마당으로 넘어온 나뭇가지의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Solution key 다시 한번요. 뭐였습니까? We would like to. We would like to. 저 would like to가 목적에 등장하는 경우 그만큼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구문들 2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중간 뒤쪽에 You would have the tree pruned. 자, have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pp가 등장해 있습니다. 요거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죠. have가 가지다라는 뜻으로 어색하면 아하, 사역동사겠구나. 뒤에 목적보 형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사물이니까 pp 형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뭐 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informs me tha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inform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목적어 하나, that 이하를 알리다. 목적어 2개네? 그럼 얘는 몇 형식? 그렇죠. 4형식 동사로 쓰인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계 문제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장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위성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명령문. 그러한 것들이 솔루션 키로 등장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문제의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낯선 상대랑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낯선 상대, 말을 걸 때, 뭐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낯선 상대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딱 잡아서 선택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permissible. permit가 뭐 허용하다, 허락하다는 뜻이니까 허락되는 것 같다, 수용적이다. 그렇죠? 항상 수용할 수 있대요. 뭐 하는 게요? 이건 가짜고 이게 진짜겠죠? To try to make the acquaintance of. 이 단어 조금 어려운데? acquaintance라고 하면 우리 지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때에 따라 아는 사이. 그러면 make the acquaintance of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구와 아는 사이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appealing은 매력적인, attractive, charming하고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낯선 사람과 알게 되는 사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 항상 괜찮아요. 어디에서? public places.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데 as long as요. 이거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만 뭐뭐 한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한다면? You do so. 그렇죠. 낯선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politely. 그렇죠. 당연히 공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stop 하래요. 즉시 stop 하래요. 뭐하면? 만약에 your attempts at self-introduction, 자기소개에 대한 시도가 are not reciprocate. 이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모으는 거?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요거는 응답하다, 화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장한이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참 이쁘시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네. 그러고 끝났어요. 그쵸?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즉시 뭐 해라? 스탑 해라.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Making overtures.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거, 즉 친하게 되는 거, 말을 거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o a stranger.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는요. Once 예전에는요, the province of them, 영역이라는 뜻이니까 남자의 영역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여성들이 becoming 어떻게 되고 있어요? bolder.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먼저 얘기를 걸겠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약간 낌새는 낌새는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Courageous women. 자, courageous는 용감한 여성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begin, 시작하는 거죠. conversation with, 누구와 함께? male stranger. 낯선 남자와 함께, 낯선 남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여성들은 must. 이거 뭐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또한 뭐 해야 돼요? adhere to. 이 표현 알고 계십니까? 뭐뭐를 지키다, 고수하다는 뜻이죠. 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규칙이라는 건 뭐냐? 만약에 little interest, 거의 뭡니까? 흥미가 보여지지 않으면 they must excuse themselves politely. excuse oneself는 자리를 뜨는 거거든요. excuse me,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손하게 바로 자리를 떠야 한다는 그러한 규칙을 고수해야 된다. 잠깐만 볼게요. 자, 낯선 사람과 친하게 되는 거, 말을 하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반응이 그닥 화답이 별로라면,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고서도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지요. Only a little sensitivity, 약간의 민감함, 그렇죠? 약간의 민첩성만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ell if someone is open to an approach. 그렇죠? 그 접근에 누군가가 열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tell if, see if 거의 비슷한 뜻이죠.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해요? 약간의 민첩성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호감이 없구나. 저 사람이 내가 말을 거니까 좀 호감을 보이는데 그럼 계속할까? 그런 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단어 sensitivity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뭐가 나오죠? 명령문이 나오잖아요. Never be insistent. 이 단어 뭐지? insist 동사가 주장하다, 고집하다라는 뜻이니까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의 first approach가 not encouraged,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닥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고집하지 말아라.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Start a conversation. 하라고요? Conversation with your seatmate on a plane or train. Only if 이 경우에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행이나 기차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뭐뭐 할 때만 he or she가 seems interested in talking. 관심이 보이는 것 같을 때만 하십시오. A traveling companion. 자, companion이라고 하면 동료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이죠. 동반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여행하는, 즉 옆에 앉아있는 그 companion은요. 누구냐면 audience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audience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 단어가 중요하죠. captive.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좌석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captive audience입니다. 그래서 should not be subjected to a fellow passenger's insistence on making conversation. be subjected to라는 표현, 그 뒤에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온다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뭐뭐에 영향을 받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대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대요. 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옆에 앉은 승객의 고집. 그렇죠? 요구.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저랑 심심한데 얘기 좀 하시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보겠습니까? 낯선 상대에 지나친 후 1번 해야겠죠? 낯선 상대와 대화할 때는 대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라?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대화 의지를 존중하라. 관심을 보이면 계속하고 관심이 없어 보이면 stop 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군요. 내용 정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낯선 사람에게 말 걸 때의 자세. 뭘 확인하라? 그 사람의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솔루션 키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칼럼의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must라는 당위성의 조동사가 눈에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오면 첫 번째 줄에 never be insistent라고 나와 있으니까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start 명령 또 나오죠. 요거 solution key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should not, 요것도 지금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하나 두 개만 체크하셔도 문제 정답은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 한번 가보세요. adhere to. adhere to는 뭐뭐를 지키다라는 뜻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고요. the rule 다음에 that이 나왔습니다. that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if절을 묶어보시면요. show까지 묶어보시면 they must excuse themselves politely.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완전하다고 하면 주어하고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그래서 따라서 that은 뭐다? 동격이 되는구나. 자, 2강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동격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동격은 나올 때마다 어떠한 명사가 뒤에 동격을 가지고 오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be subject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 해석을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의 영향을 받다, 뭐뭐의 지배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등장하는데 해석을 깔끔하게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번의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문학, 또 아동심리학, 아동발달, 아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책도 나오고요. 그렇죠? 만화도 있고 심리학 전공 용어. 오케이, 요 정도만 확인해주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이 Jean Piaget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스위스 출신의 발달 심리학자더라고요. 네, 이걸 몰라도 지금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Jean Piaget라는 사람은요, perhaps the leading child psychologist today. 오늘날 leading, 앞서가는 이란 뜻이겠죠. 유명한, 뛰어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도하는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그는요, written, 썼어요. over, more than의 뜻이 쓰잖아요. 40 volumes, volumes는 여기서 책. 몇 권 할 때 volumes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권 이상의 책을 썼고요. hundreds of articles, 뭐 기사 될 수 있겠지만 논문도 되겠죠. 그래서 수백 개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게 뭘 다루고 있었냐면 the ways in which는 생략이 될 수도 있는데 the way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얘가 뭐뭐 하는 방법을 다루는 이런 것들을 썼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뭐 어떤 방법입니까? 아동이 배우는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세상을요. 그렇죠? 아동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방법을 뭡니까? 다루는 이런 수많은 책들과 이런 논문들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일단 피아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피아제는요, has examined how a child develops. 어떻게 아이가 발달시켜가느냐. 놀이, 언어, logic, 논리, 그 다음에 time, space, and number concept. 그렇죠? 수 개념이 되겠네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가 어떻게 발달시켜가는지를 조사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그 피아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his writing, 그의 글은요. It's difficult. 어려워요. 앞에는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쭉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어려워요. 누구에게는? 입문하는 학생이죠. 심리학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goal of our book. 우리도 책 썼다? 그런데 그거에 목적이 있다.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목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키 솔루션으로 보면 우리 책의 목표는요, has been 뭐였었냐면 to clarify.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하죠.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하다. 뭘 명료하게 하는 겁니까? Piaget's theory. 그 피아제의 이론을 명료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책의 목표는. 근데 뭘 통해서요? The use, 뭘 사용합니까? Examples, 예잖아요. 어디로부터 예를? Children's literature. 아동 문학으로부터의 예를 우리는 사용한다. 그러면 재밌겠네요, 좀. We think this is an enjoyable way to learn and to appreciate Piaget.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즐거움을 주는, 그쵸? 즐거운 방법이라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Learn, 배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피아제를. 왜냐하면 excerpt, 이 단어 여러분 발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썼으니까 발췌가 되겠죠. From children's literature. examp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문학으로부터의 어떤 그 excerpt, 발췌한 것들이 help concretize Piaget's terms and concept. 피아제의 용어와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도움을 주는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enjoyable way, 즐거움을 주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We have also used cartoons. 우리는 또한 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화도 사용하고 있고요. comic strip은 연재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입증하려고요. illustrate. 뭐를요? 요점을요. 그리고 또 뭐 하려고요? to demonstrate. 보여주려고요. 뭘 보여줘요?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뭐가요? 피아제의 연구가 어디에? to everyday phenomena in children's lives. 아이들의 생활 속, 그렇죠?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 현상들에 이 피아제의 이론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뭐도 사용합니까? 이러한 것들도 사용합니다. 아동문학에서 예제도 발췌하고요. 뭐도 사용합니까? 만화도 사용을 해요. 뭐 하려고요? 피아제의 글이 어려우니까 쉽게 clarify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정답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알리려고. 그렇죠. 뭐도 하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겠네요. 그런데 보세요. 2번도 그렇고요. 4번도 그렇고요. 5번도 그렇고 지금 다 아동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아동이라는 단어가 1번의 선택지에 없으면서도 얘가 정답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핵심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 목적 문제를요. 이런 식으로 많이 풉니다. 선생님, 목적 문제는 쉽고요. 뭐 앞부분만 봐도 그냥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요. 저는요, 맨 마지막 문장만 봐요. 그러면 뭐 나와요, 정답이. 그러지 않은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읽어내리되 나름대로의 핵심이 되는 솔루션 키를 딱 잡아서 그 문장을 보고서 이 확신에 들면 선택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직하게 푸십시오. 절대 스케일이 그냥 여러분 통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스케일이 훨씬 더 잘 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요. 어려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 아동문학에서 발췌하고 그 다음에 만화도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Solution key,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the goal of our book.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 글의 핵심 힌트가 된다. 그래서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뭐야? clarify, 명료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아제의 이론을 뭐를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 그게 핵심이잖아요. 자, 구문 살펴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The ways in which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the way, s가 빠졌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in which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the ways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일반적으로 와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쓴다면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how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the way, how 요거는 같이 쓰지 않는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만약에 문법 문제로 등장했을 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요. Children's literature, 다음에 help concretiz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갖고 아니면 투 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중간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help는 특이하게도 뒤에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누가 구체화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help도 동사 원형이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또 따라 나오네. 이거 틀린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눈에 익혀두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3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까지는 솔직히 제가 이게 뭐 다른 문제로 연계 가능성이 굳이 이걸 억지로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 문제가 그렇게 좋을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연계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4번 질문은요. 충분히 괜찮아요. 읽어보시죠.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쭉 선택지를 보니까 뭐 신제품도 나와 있고요. 그쵸? 제품, 그쵸? 그 다음에 또 제품,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정이 나와 있어요. systematize, 그러니까 시스템화한다는 거죠. 뭐를요? 제품 개발과 출시가 되겠네요. 제품 개발과 출시를 체계화하는 과정은 콤마 열리고 콤마 닫히니까 그렇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은 are all to the good, of course. 물론 이건 무슨 뜻이지? 좋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all to the good은 무조건 환영이다.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뭘 포함할까? 그 프로세스는 뭘 포함해요? Need for accurate knowledge about customers and market. 그러니까 고객과 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화시키는 과정은 정말 좋은 거다. 물론,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However. 그러면 이 문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초반 반전은 중요하니까. What such processes, 그러한 과정들이 cannot do,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 Eliminate the human beings involved and their passions.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의 열정을 제거한다는 것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열정이
안 좋은 건가? 제거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 조금 들었나요? 오케이. 이 그러면 열정이 없어야 되는 건가? 안 좋은 건가? 요 정도만 퀘스천 마크를 달아두시고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요. 뭐와요? 그들의 own product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만든 제품 완전 좋아. 뭐 그런 말이겠지? 아니면은요. 뭐와 함께요? 뭐와 또 사랑에 빠집니까? underlying technologies. 그렇죠. 뭐 기술자들은 거기에 깔려있는 기술에 사랑에 빠집니다. 항상. 아하. 그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en they do, 즉 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의 열정은요. forms, 뭘 형성합니까? 렌즈를 형성을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네. 선생님이 요거는 앞에 연결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여주는 거구나. 아, 소비자를 보는 렌즈를 이 열정이 만들어내. 또 뭘 만들어내요? Creating a distorting. 이거는 왜곡하는 건데? filter. 아, 왜곡하는 필터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뭐와 뭐 사이에? 회사와 소비자들 사이에. 그렇죠? 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왜곡하는 필터를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를 보는 렌즈를 이 패션이 형성하는 거구나. 근데 왜곡하는 거네? 이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열정은 안 좋은 거네. 그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죠. That's why는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corporate narcissism. 회사의 자기 애착 정도 하면 될까요? 자기 애착이 persist, 존재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아하, narcissism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자기가 자기 제품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한 that's also why. 또한 그래서 rigorous consideration and reconsideration of customer needs.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네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고민과 뭐에 대한 고객의 필요에 대한 엄격한 고민과 제고해 주는 거. 그러한 것들이 critical, 중요한이라는 뜻의 동사. 이거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솔루션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네. 뭘 다시 생각해 봐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어디에? To any process. 어떠한 과정에. 뭘 위한 과정이겠습니까? 만들어내고 출시하는 거죠. 뭐를요? 새롭고 향상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다? 고객의 필요성을 생각해봐라. 니만 니 거 좋아하지 말고 그런 말이잖아요. And if such effort seems unwarranted,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unwarranted,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쓸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에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뭐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Just remember. 뭐가 나왔어요? 명령이 등장했네요. 중요하네요. 그렇죠? 뭘 기억하는 얘기입니까? while. 그 다음에 컴마 끝나는 데서. 그러면 remember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뭘 기억해요? Narcissus. 나르시스가 died for. 뭐 때문에 죽었어요? The love of his own reflection.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하.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뭘 필요하지만 투자를 필요하지만 이것은 가짜고요. 진짜는 뒤에 투부정사죠. To break out of the trance. trance는 뭡니까? 그런 아주 자기 애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 황홀함, 그렇죠? 황홀함. 오케이, 황홀함으로 가겠습니다. 황홀함을 깨고 나오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 황홀함은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By admiration for one's own product or technology. 그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admiration, 감탄. 완전 좋아. 그것에 의해서 황홀함, 그것을 깨부수는 데는 invest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억해라. 그렇죠? 어쨌든 지금 while 덩어리는 삽입이 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되겠죠. 이거 완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빈칸 문제 딱 만들면 딱 좋은데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자기 제품에 네가 빠지지 말라. 중요한 건 뭐다? 고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이다. No matter how painful,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거기에는 상관없이 it's worth,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체크해보는 거죠. double checking, 다시 확인해보는 겁니다. 뭐를요? 뭘 다시 확인해요? 당신의 고객이 behold는 같다라는 뜻을 한 발짝 더 가지고 보다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보고 있는지, 똑같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지 그건 어디에 있어요? In your new products or services에.
그런데 that you do, 즉 do가 받는 것은 behold거든요. 너가 보고 있는 product나 서비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고객들도 똑같이 보고 있는지를 더블 체킹해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으로 보겠어요? 1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친구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너의 제품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일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평가의 필요성이죠. 그죠? 솔루션 키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시면은 however가 나오면서 초반 반전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반전이 등장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게 좀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 반전은 항상 중요하다. But, however, 항상 그 문장이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 밑에서 9번째 줄까지 내려가면 쭉 올라가면은요. 중간에 critical이라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지금처럼 뭡니까? critical 또는 crucial이라는 단어까지. 그렇죠? 그러한 형용사, 중요한 뜻을 가진 이 형용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 자체가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심 문장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서 7번째 줄까지 가면 but, just remember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령이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 뭐 주장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명령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 문제 살펴드리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중간에 올라가서 Narcissus died for the love of his own affliction. 이 부분이요. 빈칸 문제로 나오기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구문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8번째 줄에서 9번째 줄까지 가는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면 전치사를 앞에 명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 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치사를 앞에 명사에다 연결해서 해석하고 그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줘라.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줄에 가시면은요. The same beauty 해가지고 전치사 덩어리 in your new product or services 요거 묶어보시면요. 그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나와있죠. 선행사 앞에 the same이나 the very나 the first나 the last 같은 말이 붙으면 그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대시 등장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회사 제품, 뭐 도자기도 나오고 있고요. 회사 방문 계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It was so good to meet you. 당신 만난 거 진짜 좋았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스튜디오. 여기서 뭐 작업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죠. 어디에 있어요? North Carolina last month. 지난번에 만났던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I'm glad you are going to be paying us a visit. 우리를 방문하는 거군요. 우리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Minneapolis라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왜 방문을 해요? To consider offering. 자, consider 다음에 항상 ING 오는 거예요. 뭘 고려하는 겁니까? offering. 이거는 권하는 거,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kiln. 자, kiln이라고 얘기하면 밑에 가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가마를 당신의 고객들에게 권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군요. 그런데 어디에서 권하는 거예요? Your catalog of ceramic supplies. 그러니까 도자기 제품 catalog. 뭐 상품 설명서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고객들에게 우리의 가마를 소개해 주시는 거 고려해요. 감사합니다. 오시는 거 그러면 거기 뒤쪽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볼까요? I have enclosed. 나는 뭐였어요? 동봉했습니다. 뭐를요? 이 단어 모르시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Itinerary.
itinerary. 이게 여행 일정표라는 뜻이에요. 아하, 여행 일정표와 당신의 항공 티켓. 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는 티켓을 내가 동봉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행 일정표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설명 계속 쭉 이어집니까? Your North Air Flight 1226 항공편이 leaves Raleigh Airport on October 4th at 10 a.m. 이때 출발합니다. You're schedul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으십니다. Arrive in Minneapolis at 3 p.m. 그쵸? 도착 시간 알려주고 있고요. 내가 당신을 pick you up 해주겠습니다. at the airport에서. 그런 다음에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요? Take you to Quartermaster Inn. 이는 어디입니까? 여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Quartermaster 여관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멋지고요. 좀 오래된, 좀 고풍스러운 그런 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도 있어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Just outside of downtown Minneapolis. 그쵸? 이 미네아폴리스 시내 바로 외곽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지금까지 읽으셔도 충분히 정답은 골라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보내주는 게 뭡니까? 일단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일정표, 티켓 다 보내드릴게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는 사람의 어떤 뭡니까? 일정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Georgia Long이라는 누굽니까? Sales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뭐 대표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을 Representatives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영업부 직원이에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Southeast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will meet you.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For dinner 저녁 약속 함께 하시죠. At the inn 그 여관에서요. 이때에. Please call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visi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석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howing you the latest in our state-of-the-art kilns.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나 보여줄 게 있는데. 뭡니까? 우리의 최신작입니다. 그렇죠? In our state-of-the-art. 이 표현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최첨단의 최신식의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첨단 가마. 최근 거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주겠어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회사 방문객에게 제공할 편의사항과 방문 일정을 알려주려고. 그렇죠? 오늘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는 7문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5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솔루션 키는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I'd like to도 보이지 않고요. 저는 어떠한 단어에서 나름대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았냐면요. 저는 itinerary, and ticket. 그 뒤에 일정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그렇죠. 아하, 일정을 설명하는 거구나. 쉽게 여러분도 확인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 마지막 문제, 동시에 제일 어려운 문제, 6번 고난도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장할 때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혹시 있느냐? 혹시 명령문이 있느냐? 그것들이 정답을 고르는 핵심 키가 될 것이다.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 학생 신문, 학생 언론. 아하, 요거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됐죠?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으로 딱 갔더니요. Now, although가 시작되었습니다. although가 나오면 중간에 컴마가 있을 것이고요. 중간에 컴마가 있으면 중요한 내용은 그 뒤쪽에서 나올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덤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cademic freedom. 어떤 학문의 자유가 primarily 주로 designed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수님들과 뭐 원로 학자들 어디에 계신? university나 college에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academic freedom 뭐 학문의 자유가 디자인이 되었는데 마련이 되었는데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내용 뭐다? It also extends 여기서 it은 뭐겠습니까? academic freedom이겠죠? 그럼 학문의 자유는요 확장됩니다. In considerable degree 상당한 정도로 어디에게? 학생들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학문의 자유가 있구나. 오케이. This was so. 그랬다는 얘기죠. 학생들에게도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인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In the medieval universities. 중세 대학에서도. 그리고 ought to be so. Still. 여전히 지금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오호. 드디어 나왔습니다. ough는 뭐하고 똑같은데요? should하고 똑같잖아요. 오케이. 당위성을 나타내.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된다. 일단 학생들도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어디에 또 확장이 되냐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student press. 오호, 그래서 press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press는 언론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언론에도 끼치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학생 언론이 일단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The ability of the student press ought to be specially respected. 보세요. liberty. 제가 이걸 ability라고 지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liberty,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 학생 언론의 자유는 ought to be especially respected. 특히나 어떻게 해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네요. 정말로. 근데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because 쭉 나와 있고요. and because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두 개인데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왜 학생 언론은 존중받아야 되느냐? 왜냐면요. 그 프레스 언론이, 즉 학생 언론이 종종 주장하거든요. 뭐라고요? To be the representative voice. 대표하는 목소리다. 뭘 대표해요? 학생 body. 아하, 이거는 그룹이니까 학생회쯤 되겠구나. 그렇죠? 학생회 할 때는 우리 뭐 student union도 괜찮고요. student council이라는 단어도 괜찮죠? student body 나왔습니다. 학생회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바로 언론이야. 존중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It is a training ground. 훈련의 장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훈련합니까? 책임감 있는, 즉 책임 있는 글쓰기와 인쇄입니다. 그렇죠? 출판이겠죠. 출간이겠죠. 어디에서 출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책임 있는 글쓰기와 퍼블리싱을 합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아하, 대학 밖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사회생활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responsible writing과 publishing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한 대학 언론은 훈련의 장이에요. 일단 이 두 가지 이유로 뭐 되어야 됩니까? respected 돼야 돼요. 그렇죠?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뭐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생 언론은 일단 존중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느냐? 좀 더 읽어볼게요. excesses of zeal. 자, zeal이라고 하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좀 과도해요. 과도한 열정. 이거 허용되나? 그 다음에 imprudent. 자, 요 단어 여러분 수능에 등장했던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prudent가 신중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prudence는 prudence가 신중함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mprudence는 무슨 뜻이다? 경솔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판단에 있어서의 좀 경솔한 것. 그 다음에 심지어 intemperance of language. 자, tempera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제라는 뜻에서 이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좀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과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이러한 것들도 또 나왔어요. often to be, often 그냥 빼버립시다. 그러면 ought to be, 뭐 돼야 돼요? tolerated. 참아줘야 된다? 관용적으로 용인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student press에서는요. 그런데 similar offenses.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offense라는 단어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상처를 주는 나쁜 행동을 offense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행동들이요. would not be tolerated in the ordinary press. 그렇죠? 보통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 용인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udent press에서는 이런 것들 좀 경솔한 거지만 절제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이거 뭐 돼야 돼요? tolerate. 용인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 정답이겠네요. 여기까지 읽고서 정답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까지 용인이 돼야 되느냐? for가 나와 있고 지금 it is better.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because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종종 it is better that 쭉 나오고 있고요. than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it은 가짜고요. 진짜 that 하나 하고 두 번째 진짜 that. 요 두 개가 지금 better than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이거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The indiscre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앞에 있었던 등장했던 단어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무분별함 정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주 젊은이다운 그런 판단에 있어서의 무분별함이 관용되고 용인되는 것이 뭐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능력이잖아요. Forming resolute는 아주 단호한이라는 뜻이죠. 단호한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이 discourages, 좌절되는 것보다는 좀 여과되지 않고 경솔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인용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훈련의 장이니까. 그렇죠? 네. 자,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학생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 강화해야 된다? 아니죠. 학생신문 기자만 나와도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student press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중에 한번 볼게요. 3번은 학생 언론의 신선한 관점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신선한 관점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신선한 관점?
신선한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respected 돼야 되고 그 다음에 tolerated 돼야 된다. 이 두 개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죠. 존중하고 미숙한 측면을 용인해야 된다. tolerated 돼야 된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요. 지금 3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 정리합니다. 학생 언론에 대한 존중이죠. 키 솔루션 잡아보겠습니다. ought to가 3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는 5번째 줄에 ought to be so still.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는 두 줄 밑으로 내려왔을 때 student press ought to be specially respected. 요거 부분과 밑에서 올라갈게요. 6번째 줄까지 올라가면 ought often to be tolerated. 요 두 개에서 지금 정답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주장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그리고 명령문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계 부분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 목적으로서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네, 목적으로서 얼마든지 괜찮고요. 에이 설마 뭐 선생님 주장하는 글이 뭐 목적으로 이렇게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잖아요. 6월 모의고사에. 선생님 그거 맞췄잖아요. 은근 자랑질. 자, 무관한 문장 넣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의 방법에 관련된 문장이 하나 딱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요거는 글의 내용과 상관이 없네. 핵심은 뭔데요? student press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또 무관한 문장 넣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문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일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for, 이 for가 뒤에 주어 동사를 갖기 때문에 접속사로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비교급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조금 길지만 요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 깔끔하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개의, 총 7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7개의 지문을 배웠어요. 그 지문들, 각 지문 속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필수 단어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여과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쭉 보시고 내가 저 단어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내 머릿속에 저 단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네. 넣어야 되겠다. 그거 리스트 만들어서 그대로 수강회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거 자체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큰 어휘 실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s,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Boo-ba-doo-da. Do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